우리의 예술적 소양을 뿜뿜 올려주기 위해서 음악에 대한 지식들을 한번 알아가 볼까 해요. 먼저 오늘은 어떤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지 지금 출발해 볼까요? 슝! 음악 이론 1. 클래식. 여러분, 우리의 예술적 소양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번 시간부터 4시간 동안은 선생님과 함께 음악의 장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음악의 장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의 장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의 장르에는 가요도 있고 또 클래식도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인 국악도 있지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즐겨 듣는 대중가요 속에도 발라드가 있고 댄스 음악이 있고 또 재즈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음악의 장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클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여러분, 클래식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자유롭게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다양한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먼저 클래식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수업 시간에 우리 오늘은 클래식을 공부할 거야 라고 하면 선생님, 지루해요, 졸려요, 싫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클래식 하면 지루하다는 생각을 떠올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클래식 음악 하면 많은 작곡가들을 떠올리죠.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같은 유명한 작곡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식 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악기죠. 바로 피아노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는 클래식 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악기가 바로 피아노인 것 같아요. 피아노를 떠올리면 클래식이 생각나고 클래식을 떠올리면 피아노가 생각날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아노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케스트라. 맞아요. 선생님은 특히 클래식 하면 이 오케스트라가 떠올라요.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의 집단을 얘기하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뿐만 아니라 많은 관악기와 타악기까지 이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래서 클래식 하면 오케스트라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생각은 클래식은 옛날 음악이야 라는 건데요. 맞아요. 클래식은 옛날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음악이죠. 자, 이렇게 우리들은 클래식 하면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클래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고전적인 이라는 뜻이 많이 나오는데요. 클래식은 원래 18, 19세기에 걸쳐진 음악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이 시대의 음악의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베토벤, 모차르트 작곡가가 살던 시기인데요. 이 시대의 음악은 사람들이 듣기에 편안하고 또 보편적이며 지금 와서 보니 표준화되어 있는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음악을 고전주의 음악이라고 부를 거야. 이 고전주의 음악을 클래식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클래식이라는 의미가 확장되고 발전되어서 지금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중음악의 반대,
되는 서양 음악, 그러니까 대중음악에 반대되는 옛날 서양 음악을 통틀어서 클래식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클래식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대중음악에 반대되는 서양 음악, 서양의 옛날 음악을 클래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클래식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식이 발전해온 시기를 한번 살펴보면 고대, 중세,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지금의 근현대까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고대는 말 그대로 정말 옛날 음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종교도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음악을 이제 막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그때의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톨릭 성당에서 예배 드릴 때 쓰이는 음악들이 많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바로크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의 음악의 기준,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전주의에 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식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낭만주의에 와서는 자유로운 것을 중시해서 많은 작곡가들이 우리가 지금 흔히 듣는 소품 음악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현대에 와서는 더 폭넓고 더 다양해진 악기들과 다양해진 시도로 많은 종류의 클래식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대중음악에 반대되는 옛날 서양 음악이 클래식이라고 하였는데요. 현대에 와서도 끊임없이 클래식은 작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시대를 하나하나 다 알아보기에는 우리 시간도 짧고요. 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바로크 시대, 고전주의 시대, 낭만주의 시대에 대해서 선생님과 짧고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유명한 작곡가의 음악을 하나씩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크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 말해볼까요? 바로크. 네, 이 바로크 시대는요, 종교가 아주 중요했던 시대예요. 언제를 얘기하냐면 1600년경부터 1750년경까지 무려 150년에 걸쳐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크 시대에는요, 가장 큰 특징이 통주저음이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렵다, 그쵸? 통주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저음은 우리가 낮은 음을 의미하죠. 바로크 시대에는 이 낮은 음이 모든 음악의 화성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다 보면 바로크 시대의 음악에는 오르간이나 하프시코드와 같은 건반 악기가 저음을 아주 현란하고 자유롭게 연주를 하고 있어요. 이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작곡가로는 비발디, 유명한 사계라는 곡을 작곡했죠. 그리고 바흐, 핸델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바로크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식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르죠. 자, 어떤 악기가 보이나요? 피아노와 비슷하게 생긴 악기와 그 옆에 있는 것은 바이올린이다, 그쵸? 바로크 시대에는 이렇게 악기들이 많이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피아노가 생긴 것도 이 바로크 시대의 후기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들이 바로 왼쪽에서부터 비발디 할아버지, 그리고 가운데가 바흐 할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이 음악의 어머니인 핸델 할아버지입니다. 음악의 어머니지만 남자예요. 자, 이렇게 세 작곡가 외에도 많은 작곡가가 있지만 특히 유명한 작곡가는 이 세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 중에서도 바흐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작곡하신 미뉴에트, 즉 사랑의 협주곡을 한번 감상해 보고 올게요. 바로크 시대에 어떤 특징이 잘 담겨 있는지 집중해서 감상해 보도록 해요. 음악을 들어보니까 피아노가 아닌 악기의 소리가 들린다, 그쵸? 바로 바로크 시대에 주로 연주되었던 하프시코드의 소리였습니다. 자, 바흐의 사랑의 협주곡, 우리가 정말 널리 유명하게 알고 있었던 곡인데요. 다음에 들어보면, 지나가다가 듣게 되면 이것은 바흐의 음악이야 하고 기억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시대입니다. 바로 고전주의인데요. 한번 따라 말해볼까요? 고전주의. 네, 잘했습니다. 고전주의는 선생님이 아까 클래식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로 이 시대의 음악을 원래 클래식이라고 불렀다고 한 것이지요. 이 시대는 1750년경, 그러니까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걸쳐진 음악이에요. 이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소나타 형식인데요. 이 소나타 형식은 고전주의에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음악, 그러니까 교향곡, 협주곡, 그리고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나 바이올린 소나타 등등의 음악에서 쓰여진 형식입니다. 이 소나타 형식은 크게 제시부와 발전부, 제현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제시부는 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주제를 제시하고 다음 발전부에 가서는 이 주제를 다양한 가락으로, 다양한 화성으로 발전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현부는 앞에서 제시되었던 제시부의 주제 선율을 다시 재현해서 음악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소나타 형식은 제시부, 발전부, 제현부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이 형식은 주로 음악의 첫 부분의 1악장에서 쓰이면서 음악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전주의에서 유명한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가장 널리 알고 있는 작곡가들이 바로 이 고전주의 시대의 작곡가인데요. 바로 베토벤, 모차르트, 그리고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베토벤은 운면 교향곡으로 유명하죠. 빠바바밤 하는 그 베토벤의 운면 교향곡. 그리고 모차르트는 피아노 소나타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음악의 천재라고 불리죠. 다음 하이든은 교향곡을 100곡이 넘게 작곡을 했대요. 그래서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해요. 자, 무엇이 보이나요?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과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원래 바로크 시대까지만 해도 음악은 주로 종교의식에서 쓰이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고전주의에 와서는 궁정이나 혹은 서민들의 무도회, 귀족이나 서민들의 무도회에 쓰이는 음악, 그러니까 춤곡이 되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관람하는 공연을 위한 음악들이 작곡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음악의 장르들이, 종류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자, 바로 이분들이 고전주의 시대의 유명한 작곡가 분들이십니다. 왼쪽부터 베토벤 아저씨, 그리고 중간이 모차르트 아저씨,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입니다.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은 정말 유명한 곡들이 많아요. 베토벤의 교향곡, 혹은 피아노 소나타, 또는 모차르트의 소나타 음악, 또 하이든의 교향곡.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중에서도 교향곡의 아버지인 하이든의 놀람 교향곡이라는 곡을 들어볼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음악을 듣고 혹시 깜짝 놀란 친구는 없었나요? 하이든의 놀람 교향곡은 하이든이 클래식 공연을 하는 도중에 졸고 있는
지루해하는 관객들을 보면서 놀래켜주기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음악이 시작될 때는 작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빰! 하고 큰 소리를 내어 연주하죠. 그래서 제목도 놀람으로 붙여졌나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아보기로 한 클래식의 마지막 세 번째 시대예요. 바로 낭만주의 시대인데요. 따라 말해볼까요? 낭만주의. 네, 잘했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은 19세기에 걸쳐진 음악이에요. 이 낭만주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표제 음악입니다. 이 표제 음악이 무엇이냐면 바로 작곡가가 작곡을 하기 전에 영감을 얻어서 나는 이것에 관련된 곡을 만들 거야. 제목은 이것이야. 하고 곡의 제목을 붙인 것을 말해요. 고전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작곡가들이 직접 곡에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의 운명이나 혹은 하이든의 놀람 같은 이런 제목은 후대의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은 작곡을 할 때 제목을 정해놓고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은 음악을 작곡할 때 내가 이것을 의도하고 작곡을 하지만 제목은 붙이지 않을 거야. 너네들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와 같은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은 얘들아, 나는 나비를 보면서 작곡을 했어. 그러니까 이 곡을 들으면서 너네도 나비를 떠올려야 해 하고 제목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낭만주의 시대에는 많은 소품곡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짧은 곡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작곡가들도 많이 등장했어요. 그 중에서 꼽고 꼽아온 유명한 작곡가들은 바로 슈베르트, 그리고 브람스, 쇼팽 이렇게 세 작곡가예요. 사진을 보니까 많은 작곡가들이 있죠. 슈만이나 리스트나 드뷔시아 같은 작곡가들을 선생님이 사진으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낭만주의 시대에는 많은 곡들이 작곡되었고 또 많은 작곡가들이 있었고 이 작곡가들이 낭만,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지금 흔히 듣고 있는 짧은 클래식 곡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낭만주의 시대에는 많은 작곡가들이 생겨난 만큼 많은 곡들이 작곡이 되었어요. 그래서 총 2곡을 감상해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슈베르트의 가곡인 송어인데요. 이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가곡을 많이 작곡했어요. 가곡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시에 선율을 붙여서 노래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송어 또한 가곡으로 노래곡입니다. 그래서 성악가가 노래를 불러요. 어떤 음악인지 잘 들어보세요. In einem Bächlein hänge, das schoss in froher Rhein, die launische Fuhre vorüber wie ein Pfeil. Ich stand an dem Gestade und sah in süßer Ruh des muntern Fischleins Ball im klaren Bächlein zu, des muntern Fischleins Ball im klaren Bächlein zu. Fischer mit der Rute fuhr an die Ufer stand und saß mit kaltem Blute, wie sich das Fischlein wand. So lang im Wasser häng, so dacht ich nicht gebricht, so fängt die Forelle mit seiner Angel nicht, so fängt die Forelle mit seiner
잘 듣고 왔나요? 경쾌한 곡이었죠. 송어가 물을 헤엄치는 듯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곡이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상해 볼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은요. 바로 쇼팽의 피아노 연습곡 흑건입니다. 이 쇼팽은요. 피아노를 아주 좋아했고 잘 쳤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위한 곡들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흑건은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나와서 아주 유명해졌던 곡이죠. 들으면 아마 이 곡이구나 할 거예요. 현란한 흑건의 연주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잘 감상하고 왔나요? 아주 경쾌하고 빠른 음악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보았던 음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클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OX 퀴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클래식은 대중음악의 반대말이다. 클래식은 대중음악의 반대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정답은 O입니다. 클래식은 대중음악에 반대되는 서양의 옛 음악을 말한다고 했죠.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피아노는, 우리가 아는 피아노 악기는 2022년에 만들어진 악기이다. 피아노는 2022년에 만들어진 악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피아노는 옛날 클래식의 다양한 시대 중 바로크 시대의 후반에 만들어졌다고 했죠. 물론 2022년에도 다양하고 예쁜 피아노들이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클래식은 서양 음악의 대중음악에 반대되는 서양 음악의 옛 음악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크게 살펴본 클래식의 세 가지 시대,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상했던 음악들까지 잊지 않고 꼭꼭 기억하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음악의 장르 1탄, 그 중에서도 클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클래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나요? 남는 시간 동안 혹시 관심이 생긴다면 선생님이 사전에 공지한 링크들로 한번 다른 작곡가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